오늘 이 강의를 맡겨주신 한태희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은퇴 안내서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제가 짧게 서론을 말씀드린 후 세 분 선생님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는 라파엘 의료 NGO를 설립한 안규리입니다. 현재 은퇴 6년 차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입니다. 은퇴의사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65세 이후의 의사를 의미하지만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의료인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은퇴는 나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내 은퇴의사의 규모를 보면 연간 은퇴의사는 약 1000에서 1500명이며 2035년에는 약 3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은퇴의사 진로 분포는 개원이 봉직이가 약 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은 각각 약 15%, 공공의료는 5%입니다. 즉 은퇴의사는 민간 진료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은퇴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AI한테 문의했더니 여기 10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그룹화해보면 안정된 삶의 토대, 삶의 여유와 밀린 관계 개선, 2단계 성장과 몰입, 그리고 삶의 보람과 기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의사 앞에는 이 10가지를 살아볼 여러 번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퇴가 1회가 아닌 단계적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퇴는 삶의 의미를 여러 번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3단계 전략을 짜신다면 65세까지는 준비, 65에서 70세는 역할의 전환, 70세 이후는 보람 중심 등으로 계획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은퇴의사의 진로를 크게 진료의사, 비진료의사, 그리고 의료 나눔에 참여하는 의사 3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진료의사는 자기와 가족 돌봄과 비임상 의료 전문가 역할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의학을 완전히 떠나 새로운 관심에 몰입하는 것,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것은 즐겁고 보람이 있는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비임상 의료 전문가로서 병원 경영, 정책 자문, 공공기관, 컨설팅,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장점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현실적 운영과 정책 판단이 가능하고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몰입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한계는 신기술, 디지털 행정 시스템 적응 부담이 있으며 연령 편중으로 인한 장기 지속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의사는 신약 기술 개발, 헬스케어 산업, 창업,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제2의 인생을 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장점은 임상 경험 기반의 현실적인 의사결정과 높은 신뢰도,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이 가능합니다. 한계는 산업,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 빠른 의사결정 문화에 대한 적응 부담과 규제 윤리 리스크, 스트레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퇴 의사의 선택 영역 그룹은 의료 나눔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장기려 박사님이나 톤주의 신부님을 떠올리듯이 의료 나눔은 우리 삶에 큰 보람과 의미를 줍니다. 의료 나눔의 장점은 축적된 임상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며 높은 신뢰 속의 멘토링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점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계는 최신 의료 지침과의 간극이 생길 수 있고 개인 헌신에 의존할 경우 지속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 나눔 NGO인 라파엘은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파엘 클리닉은 이주 노동자 무료 진료를 하고 있고 라파엘 나눔은 홈리스 클리닉과 여러 해외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참여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의사의 약 68.4%가 재취업 의향을 보였습니다. 희망 분야는 일반 진료가 가장 많았고 봉사활동과 건강검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희망하는 비율도 55.8%였고 근무 형태는 주 3일 근무가 가장 선호되었습니다. 인식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의사는 풍부한 경험과 소통 능력으로 호감도가 높습니다. 다만 최신 치료와의 간극, 의료사고의 위험, 그리고 일자리 경쟁 이슈와 시설 한계가 있었습니다. 진료를 하는 은퇴 의사를 우선 근무 시간에 따라 파트타임과 풀타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파트타임 진료 의사의 옵션은 매우 다양합니다. 시간제, 요일제, 외래 진료, 자문의, 검진센터, 동업, 야간당직, 대진 의사 등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진료는 은퇴 이후에도 의료인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선택입니다. 근무 강도를 좀 조절하고 전문성과 임상감각을 지속하고 사회적 관계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책임, 소득의 불안정성은 고려해야 하며 명확한 역할 설정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풀타임 진료 옵션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업무 강도가 비교적 낮은 풀타임 진료 옵션은 요양병원 상주의사, 건강검진센터 의사, 중소병원 컨설턴트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개원으로 부담을 나누거나 기존 의원을 축소해 준전일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분야의 장점은 전문성과 정체감을 유지하며 규칙적인 생활과 소득을 확보할 수 있고 회진, 검진, 자문 중심으로 역할 조절이 가능합니다. 한계는 예상보다 업무 부담이 클 수 있고 보수 계약의 불안정성과 역할 모호성으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풀타임 중에서 높은 업무 부담 영역의 은퇴 의사로서 대학병원 교수는 진료, 교육, 연구를 모두 수행합니다. 민간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 중심의 고강도 진료를 감당하고 개원의 원장은 진료와 병원 운영을 함께 맡습니다. 응급입원 전담 의사와 야간 주말 당직 병행 의사도 이 그룹에 포함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장점은 임상 경험을 끝까지 활용하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유지하고 높은 보상과 함께 의료 공백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는 번아웃과 건강 악화 위험, 지식 술기 유지 부담, 월라벨 부족, 그리고 은퇴 전환의 어려움입니다. 풀타임, 중간 업무 부담이 되는 예로는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들 수 있습니다. 지역 의료 인력 위기가 심화되면서 공공보건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과 전문성을 지신 은퇴 의사는 공공보건의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지역 클리닉과 공공의료에서 시니어 의사 재고용과 파트타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진료량 기반 인센티브로 지속 근무를 유도합니다. 미국은 볼런티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국은 NHS의 Retire and Return으로 은퇴 후 계약직 시간제 복귀를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현황은 공공병원 40개, 보건소 약 260여 개로 지역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상, 심뇌혈관 등 전문센터와 재활요양기관 같은 지역사회 기반의 조직이 함께 운영됩니다. 시니어 의사의 공공의료 참여는 경영 부담 없이 소신진료를 실천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안정된 삶의 기반과 함께 여유, 관계 회복, 삶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다만 최신 지식 부족에 따른 환자의 안전 문제와 장시간 근무로 인한 건강 악화, 번아웃의 위험이 있습니다. 은퇴 의사의 공공의료기관 취업 시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요소는 근무 지역입니다.
서울은 인프라와 생활 환경이 좋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지방은 역할과 자율성이 크지만 인프라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서울은 안정 중심, 지방은 의미 중심의 선택입니다. 은퇴 후 의사들은 지역 유연성도 있습니다. 거주지 이동은 찬반이 비슷하고 대부분 1시간 이내 통근을 선호하므로 접근성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요소는 근무기관 유형입니다. 지방의료는 필수 의료 기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당직 부담이 있고 보건소 보건지소는 안정적이지만 행정 비중이 높습니다. 전문센터는 자문 교육 중심의 업무가 방문 진료는 보람은 있지만 이동 부담이 있으며 책임의료기관은 협업과 조정 역할이 크겠습니다. 셋째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업무 강도와 진료 범위인데 이는 취업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규직은 안정성, 리더십 활용이 가능하지만 부담이 있고 계약직은 공백을 유연하게 메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자원봉사는 사회적 기여는 크지만 제도 정비가 아직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를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은퇴는 가능하면 5년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람 있고 행복한 은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조건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안전한 재정, 신체와 정신의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과 새로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의료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지식의 연결, 정서적 지지까지 함께 갖춰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점진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이를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하면 안정된 삶의 토대, 삶의 여유와 관계, 두 번째 성장과 몰입, 그리고 삶의 의미와 기여입니다. 둘째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근무 강도와 형태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기대소득을 명확히 하는 등 경제적 안정성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어서 면허와 보수교육은 기본 요건으로 신고 여부와 교육 이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3개월 정도는 의료 역량 업데이트를 위해 최신 진료 가이드라인과 EMR 시스템 등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에서는 이 그림과 같이 근무 시간, 업무 강도, 그리고 여유와 보람이라는 세 가지를 축으로 각자 점수를 내서 분석해 보시고 은퇴 계획을 세우시면 보다 선명하게 생각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재취업 시 계약 단계의 핵심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의사의 재취업은 단계적 온보딩이 중요합니다. 준비 단계와 계약 및 교육 단계를 거쳐서 현장 투입 후 적응 단계를 밟아서 업무 범위를 조정하며 지속 여부를 평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니어 의료인이 지역 공공의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재교육과 복귀 프로그램, 유연한 근무 형태, 역할 재설계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닥터링크 등 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사이트를 검토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라파엘 시니어 아카데미는 임상 역량 업데이트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교양, 공통, 임상교육을 온 오프라인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양 강좌는 여기 보시는 5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명강의와 인문학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고 은퇴 준비와 자산관리, 그리고 사회 변화와 건강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특히 한성구 교수님의 그림 이야기는 강의를 넘어 만남과 교류를 이끄는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공공의료 강좌는 의료제도와 정책, 지역사회 건강관리, 재택의료와 돌봄의료, 그리고 글로벌 의료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 현장 같은 의료 소외 현장을
직접 경험할 기회도 제공해 드립니다. 임상교육은 내외 산소, 노인 감염 질환부터 첨단 의료까지 1차 의료 현장 복귀를 위한 의료 지식을 보완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시니어 아카데미는 여러분들이 제2의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환자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둔 우리 자신의 삶을 선택하실 순간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준비된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두 번째 의사 인생을 새로 그려보시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